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28 수능 예시문항 수학 영역의 해설 강의를 진행하는 강남인강의 박재호입니다. 저를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제가 지금 이런 강의를 준비한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보통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빠르면 아니면은 이제 예비 고등학생들일 텐데요. 평가원에서 이제 수능을 출제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2028,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27년에 보는 수능 예시 문항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왜 공개를 했느냐? 교육과정이 바뀌었어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그 연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바뀐 게 중요한 거지.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바뀌었거든요. 그 바뀌면서 대입도 같이 바뀌어야 되고, 그러면 대입이 바뀌면은 수능도 바뀌어야 되니까 바뀐 수능을 이제 어떻게 낼지 한번 보여줄게 하고 공개를 했어요. 근데 그 공개한 게 2025년이에요. 그럼 그 2025년에 공개한 문항을 해설을 해드리면서 수능은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다. 좀 미리 보기 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따가도 얘기할 테지만 뭐 대수, 미적분, 원, 확률과 통계 이런 거 배우면서 수능은 도대체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 이런 거 궁금했을 텐데 그런 것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수능이요. 2028 수능이라고 하면 2027년에 보는 거예요, 여러분. 2027년에 보는 수능인데 그때 이제 출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수학 1과 공통수학 2는 뭐냐면 1학년 때 배우는 수학인데요. 고등학교 1학년. 얘네들은 간접 출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운 개념들을 다 시험 문제에 낼 수 있어. 이런 얘기예요. 뭐 집합, 명제, 도형의 방정식 이런 거 다 낼 수 있어요. 그리고 대수, 미적분, 원, 확률과 통계까지가 딱 정해진 수능 출제 범위예요. 자, 이것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수원, 수2에 해당하는 거였고, 확률과 통계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즉 여러분들 선배가 봤던 그런 교육과정에서도 확률과 통계라는 이름이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여기 밑에 보이시는 기하나 미적분 2 같은 과목들도 수능 범위에 포함이 돼서 자, 너희들 하나씩 선택해봐. 확통, 기하, 미적분 중에 하나 선택해.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을 볼 때는 그런 게 없어요. 선택 과목이라는 게 폐지가 되고 아예 수능에서 얘네들은 안 나오고요. 뭐만 나오냐면 대수, 미적분, 원, 확률과 통계만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기 있는 세 과목을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고 당연히 간접 출제 영역인 공통수학도 열심히 하셔야 된다. 그 밖에 뭐 인공지능 수학이나 경제 수학이나 실용통계 이런 것들은요 수능에는 다뤄지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 수능 문제 문항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이제 현재 수능, 현재 실시되는 그 수능 시스템은 언제 이제 종료가 되냐면 2026년 11월쯤 보겠죠. 그때 종료가 돼요. 그러면 여기 선생님이 써놓은 2026년은 그걸 의미하는데 그 수능은 어떻게 생겼느냐. 자, 수학 원, 여러분들이 배운 대수예요. 그 대수가 11문제. 미적분 원 11문제. 그리고 선택 과목,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미적분 뭐 확통, 기하 중에 선택해라. 그 선택 과목에서 8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시간은 100분이고요. 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단답형은 9문항이었는데 자, 오른쪽 표를 보니까 무슨 복사 붙여넣기 한 것 같죠? 개편됐습니다. 2027년부터 보는 여러분들이 고3 때, 보통은 고3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고3 이후에도 수능을 볼 수 있죠. 그때 보는 수능은 똑같아요. 30문항. 11, 11, 8 뭐겠어요? 대수, 미적분, 확통. 그리고 100분, 그 다음에 2점, 3점, 4점 문제, 비율 역시 동일합니다. 괄호 안의 숫자는 개수예요. 그 다음에 단답형 문항도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선택 과목 이런 거 없어진 거 빼면은 아예 똑같구나. 이런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주할 수능은 여러분들의 선배가 공부했던 그 수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이제 난이도와 유형에 대해서는 선생님도 이제 잘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일단 뭐 대수부터 보면은 문항수 11개, 사전 문항 5개 있었고요. 미적분 원은 11개, 5개 똑같고 확통은 8개, 3개였어요. 근데 이중 죄송합니다. 최고 난도 문항은 30번.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미적분 원의 선생님이 괄호를 쳐놨어요. 28번이라고 괄호 쳐놨는데 28번 문항이 어렵긴 한데요.
여러분들 선배들이 풀었던 미적분 원, 그러니까 수2에 해당하는 그런 뭔가 킬러 문제라고 부르는, 요즘은 킬러 문제라는 말을 잘 안 쓰지만 그런 문항들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확률과 통계는 이제 21번 문항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물론 주관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면 기존 수능과 비교해서 난이도는 어떠한가? 난이도는 대수는 비슷했어요. 근데 미적분 1은 제 체감으로는 살짝 쉬웠다. 그리고 확률과 통계는 확실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엄청나게 어려워서 손을 못 댈 정도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닌데 그냥 문제를 풀었을 때 약간 조금씩 어려운데 3점짜리도 조금씩 어려운데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럼 기존 수능과 유형은 어떠한가? 비슷합니다. 유형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대수는 그 과거 교육과정의 수학 1과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거의가 아니죠. 왜 거의 똑같다는 게 맞죠. 과목명은 다르니까 똑같아요. 근데 미적분 1은 수학 2와는 과거 교육과정의 수학 2와는 어떤 개념의 도입 방식, 이제 구체적으로는 정적분의 도입 방식이 조금 바뀌었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에서 제 생각에는 약간 드러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확률과 통계는 이제 원순열이라는 게 빠지고 그 다음에 모비율의 추정이 들어왔는데 그 아이가 들어오면서 그럼 얘가 수능 문제에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왔어요. 모비율이라는 것이 나왔지만 그 난이도는 평이한 채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그럼 이걸 보면은 유사, 쉬움, 어려움이니까 상쇄돼서 유사하겠네요. 난이도 비슷하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은. 왜냐하면 과거의 선택 과목 체제에서는 이제 선배들이 미적분 선택한 사람, 기하 선택한 사람, 확통 선택한 사람들이 이렇게 점수를 복잡한 식을 통해서 어떤 집단이 시험을 더 잘 받는가 이런 점수를 복잡한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선택 과목별로 유불리가 존재할 정도로 뭔가 문제의 어떤 차이가, 그러니까 선택 과목의 예를 들어 확통, 미적 둘 사이의 난이도 차이가 꽤 컸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는 수능은 하나로 합쳐진 수능이잖아요. 모든 학생들이. 옛날에 했던 문과나 이과 이런 구분도 없고 그냥 다 모여가지고 하나의 수능을 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난이도가 어떻게 될지는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냥 쉽게 내가지고 등급컷이 96, 100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엄청 어렵게 대수, 미적분호, 확통을 다 조금씩 더 어렵게 내가지고 등급컷이 지금과 같이 88 전후 이렇게 나오게 만들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시험지의 경우는 선생님 생각에는 한 92점 내외의 등급컷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써준 말, 수능 난이도는 현 시점 예측이 불가하다. 이걸 꼭 명심하십시오. 이거는 난이도를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진 않습니다. 그 2027년이 되어보고 2027년에 뭐의 평가라는 걸 보거든요. 현재 6월, 9월에 보고 있어요. 평가원에서, 그러니까 수능을 내는 그런 기관에서 보는 시험, 그러니까 내는 시험인데 그걸 봐야지만 난이도를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난이도가 아니라 이런 유형들이 나오는구나. 근데 그 유형들을 보아하니 비슷하구나. 이걸 알면 될 것 같고요. 선배들처럼 준비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누가 들었으면 좋겠느냐, 이 강의를. 일단은 대수미적 확통을 공부를 한번 해보고, 근데 이 대수미적 확통을 전체 다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 대수밖에 안 들었는데 이거 수능 문제 궁금해. 그럼 들으셔도 돼요. 대수만 골라서 선생님이 촬영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고 공부가 이런 식으로 공부 방향을 잡아야 되는구나. 내가 어떤 부분이 좀 약하구나. 이런 문제들을 잘 못 푸네. 이런 것들을 좀 파악했으면 좋겠고요. 수능 문제에 대한 호기심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막연한 불안감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개념원리 교재로 공부를 했는데 이걸로 수능 문제 3점짜리도 못 푸는 거 아니야? 이걸로만 공부하면 이렇게 생각이 드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보시면은, 그러니까 수능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한번 보시면은 그 불안감이 많이 해소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수능 맛보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강의를 편한 마음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강좌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수, 미적, 확통의 문제들을 다 이렇게 나눴어요. 제가 다 나눠서 각 과목별로 풀이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개념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개념 강의가 아니고요. 문제풀이 강의에 가깝고 문제풀이의 아이디어, 그리고 이 수능 문제들에 접근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필요하면 출제 의도를 해설할 계획입니다.
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념들을 선생님이 문제 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을 거고요. 아, 내가 이 문제를 그러면 아예 접근을 못했다 하면은 그런 부분을 공부할 수 있게끔 제가 좀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난이도는 제가 생각하는 난이도예요. 별 1개부터 별 5개까지 해서 제가 생각하는 주관적 난이도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4점짜리 문항의 경우 당연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들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단순히 개념뿐만이 아니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런 사고 과정을 거치는구나, 실전에서.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강의로 계획을 했습니다. 자, 그 밖에 이제 어떤 2028 수능 예시 문항 말고 뭐 여러 가지 개정 교육 과정이나 아니면은 대입 개편안이나 아니면은 뭐 일반적인 수학 공부법이 궁금한 학생들은요, 선생님 강의 중에 2028 대입 개편과 수학학습 전략이라는 강의가 있거든요. 요거 특강 한번 들어보시면은 큰 도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것으로 총평과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고요. 예시 문항, 이제 대수 문제부터 해설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수에서 만나요.